당신은 한 번이라도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내게 남은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 어느새 70을 넘긴 나이가 되면 매해가 어느 때보다도 더 귀하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지나간 해는 다시 돌아오지 않기에 남은 시간은 더욱 신중하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지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당신의 몸은 이미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는 단지 피로감이나 통증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 따라 얼마나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예고하는 작은 징조들입니다. 놀랍게도 어떤 사람은 70이 지나도 여전히 청춘처럼 활기차고 정신이 또렷한 반면 또 어떤 이는 같은 나이에도 하루하루가 버거워지고 기력이 쇠퇴하는 걸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 차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미세하고도 결정적인 몸의 언어, 그것이 인생 후반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영상에선 70세 이후 당신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7가지 신호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나 낙관적인 바람이 아닌 전 세계 수많은 연구자들과 의사들이 실제로 삶의 질이 높은 고령자들에게서 발견한 공통된 패턴에 근거한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이 전하고 있는 사인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중요한 변화가 앞으로의 수명과 삶의 질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끼치는지 분명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기에 어떤 정보도 놓치지 마세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신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당신의 보행 속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당신의 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표가 유전자 정보도, 병력도, 식단도 아닌 걸음걸이의 속도라는 사실을요. 연구에 따르면 70이 넘은 후에도 빠르고 안정된 걸음걸이를 유지하는 이들은 그렇지 못한 이들보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걷는 속도가 단순한 움직임을 넘어 근력, 심혈관 기능, 신경계 건강, 나아가 두뇌의 전반적인 기능까지 그대로 반영해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석진은 매일 아침 거리를 산책하며 빠른 걸음으로 계단도 거리도 막힘없이 오르내립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리듬감 있고 힘차며 움직임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반면에 현우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씩씩하게 다녔지만 요즘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중간중간 자주 쉬어야 하고 발을 헛디디거나 균형을 잃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어느새 그는 주변 사람들의 속도를 따라잡는 것조차 버거워졌지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단지 걸음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심장과 혈관의 기능, 다리 근육의 상태, 뇌의 반응 속도, 그리고 신경퇴행성 질환의 징후까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하체 근육은 신체 전체의 중심을 잡아주는 뿌리와도 같습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몸의 회복력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유연성과 균형 감각까지 급격히 떨어지게 되지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자주 걷고 하체 근력을 단련하는 운동을 꾸준히 해나간다면 보행 속도는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지 오래 걷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래 살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인생에서 당신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가 바로 앞으로 얼마나 오래,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발걸음을 한번 주의 깊게 들여다보세요. 그 조용한 걸음이 당신의 미래를 말해주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두 번째 신호. 손에 깃든 생명의 힘, 악력. 혹시 손을 맞잡는 그 짧은 순간이 단순한 인사의 의미를 넘어 당신의 건강을 비추는 거울일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는 종종 악수를 인품이나 자신감의 표현으로 여기지만 실은 그 손아귀에 담긴 힘이야말로
노년기의 신체 활력과 생존력을 말없이 증명해주는 지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 연구들은 악력이 약해지는 순간 그저 손의 힘만이 아니라 몸 전체가 천천히 쇠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손에 힘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튼튼한 근육, 건강한 혈류, 민첩한 신경계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반가운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올해로 78세를 맞은 민우는 자신의 소나기에 깃든 힘을 은근한 자부심으로 간직해온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그는 조용히 거실에서 아령을 들어 올리며 관절을 돌리고 고무공을 쥐었다 폈다 하며 손끝의 감각을 일깨웁니다. 그래서일까요? 병뚜껑 하나 돌리는 일, 꽉 찬 장바구니를 들어 올리는 일쯤은 아무렇지 않게 해냅니다. 그는 몸을 움직이는 일에 주저함이 없고 그 손에는 여전히 삶을 움켜쥐는 기세가 느껴집니다. 반면 같은 또래인 월터는 요즘 부쩍 일상에서 사소한 것들이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엔 아무렇지 않게 잡던 물건이 자꾸만 미끄러지고 작은 병뚜껑 하나 여는데도 온 힘을 다 써야 할 지경입니다. 그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거니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악력 저하가 낙상, 부상, 심지어 수명의 단축을 알리는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손의 힘은 단지 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 전체가 보내는 조용한 경고이며 무너져가는 균형을 조용히 말해주는 진동입니다. 악력이 약해질수록 우리는 일상에서 점점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몸이 다쳐도 회복 속도가 더뎌지고 무엇보다도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테니스공 하나, 고무 악력기 하나, 가벼운 아령 한 쌍만 있어도 당신은 손의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만이라도 꾸준히 손을 단련해 보세요. 당신이 물건을 움켜쥐는 방식이 앞으로 인생을 얼마나 꽉 잡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좌우할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손에 깃든 힘을 예사롭게 넘기지 마세요. 그 힘은 당신의 지금을 넘어 앞으로를 지탱하는 근원일지도 모르니까요. 세 번째 신호. 뿌리를 지탱하는 힘, 한 발로 서기. 우리 몸은 균형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균형이란 게 눈에 띄지 않다 보니 우리는 그것을 종종 소홀히 여기곤 하지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작스레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자신을 마주하며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더 이상 똑바로 설 수 없다는 걸. 놀라지 마세요. 10초. 단지 10초 동안 한 발로 서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앞으로 당신이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지를 가늠해주는 결정적인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학적 연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사람들은 낙상으로 인한 큰 부상을 입을 위험이 훨씬 높고 그와 함께 인지 능력까지도 빠르게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고요. 반대로 70세가 넘었어도 여전히 한쪽 다리로 몸을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이들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두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영자는 올해 73세입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이면 공원에서 걷고 일주일에 3번은 요가 매트를 펴고 몸을 유연하게 푸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녀에게 한 발로 서 있는 일은 그저 매일 반복하는 스트레칭 동작 중 하나일 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반면 또 다른 여성 은희는 같은 나이지만 상황이 다릅니다. 그녀는 운동이 귀찮아 늘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고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버거워졌습니다. 한 발로 서려고 해도 곧 흔들리기 시작하고 무언가를 붙잡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단지 늙은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런 균형 감각의 저하는 단지 나이 탓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신체 활동의 부재와 근육의 약화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몸은 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대로 반응할 뿐입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뿌리도 약해지고 결국 중심을 잃는 법이죠.
균형은 단지 넘어지지 않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을 쓰러지지 않고 걸어가기 위한 내면의 힘이며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을 단단히 지탱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증표입니다. 매일 잠시라도 한 발로 서보세요. 욕실 앞, 부엌 혹은 거실의 한쪽 모서리라도 좋습니다. 처음엔 5초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반복하면 당신의 몸은 다시 균형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초가 당신의 다음 10년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넘어진다는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풀리거나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일을 단순한 노화의 부산물이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러나 그 순간들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불편함이 아니라 운동 조절 능력, 근육 강도, 그리고 뇌의 전반적인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균형을 잘 유지하려면 단지 다리만 튼튼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리는 뿌리이고 뿌리를 지탱하려면 날카로운 신경계, 반응성 있는 뇌, 그리고 유연한 관절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몸을 돌릴 때 불안함이 앞서고 누군가와 마주치기라도 할까, 벽이나 가구에 손을 얹어야 마음이 놓인다면 그것은 당신이 다시 중심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 균형 감각은 훈련을 통해 충분히 되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매일 단 5분만 투자해 보세요. 한 발로 서 있는 연습부터 시작하세요. 발 뒤꿈치에서 발끝까지 천천히 걷는 동작을 반복하고 여유가 된다면 태극권이나 요가처럼 중심 감각을 깨우는 운동도 해보세요. 몸은 훈련한 만큼 반응하고 뇌는 반복 속에서 안정을 찾아갑니다. 지금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한 발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자세를 10초간 유지해보는 겁니다. 쉽게 느껴진다면 축하할 일이고 흔들림이 크다면 더더욱 지금 시작해야 할 이유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넘어짐은 단지 땅에 닿는 일이 아니라 삶의 자율성과 독립성까지 조금씩 잃어간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한 발로 중심을 잡는 이 작은 훈련이 당신의 내일을 더 견고하고 오래도록 아름답게 유지해주는 기둥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 잠을 자는 방식이 삶을 결정한다. 수면은 단순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루틴이 아닙니다. 잠은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쌓아올린 모든 피로와 손상을 회복시키는 보이지 않는 복원의 시간입니다. 신체의 재정비가 이뤄지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뇌 속에 불필요한 노폐물이 정리되는 시간. 이 정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여파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깊게 다가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일수록 수면의 질이 생명 연장의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정한 패턴으로 수면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대개 정신적으로 또렷하고 신체 건강 또한 안정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반면 잠에 자주 깨고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기억력 감퇴, 심혈관 질환, 면역력 저하 등 건강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정일은 75세. 밤 11시에 눕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수십 년째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는 깊은 잠 속에서 회복되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면 활력이 충전된 듯 상쾌함을 느낍니다. 반대로 상우는 같은 또래임에도 불구하고 잠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자주 깨고 아침이 되어도 머리가 무겁고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는 점점 말수가 줄고 자주 멍해지며 어느 날은 혈압이 요동치는 날도 생깁니다. 이 모든 차이는 어떻게 쉬었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당신도 밤마다 자주 깨거나 아무리 자도 피곤하고 깊은 잠을 자기가 힘들어졌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존 본능이 깃든 사인입니다. 그 원인은 다양합니다. 스트레스, 늦은 저녁 식사, 운동 부족,
또는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질병적 요인까지. 하지만 해결법은 의외로 단순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엔 전자기기 멀리하기, 밤에는 가벼운 식사로 마무리하기,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아침 햇살을 눈에 담기, 이런 사소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수면의 질은 놀랄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은 단지 오늘의 피로를 털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일의 건강을 지키는 약속이자 앞으로의 삶을 단단히 이어붙이는 기반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떻게 쉬고 있는가가 당신이 앞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결정짓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진짜로 잘 쉬고 있는가? 5번째 신호. 식욕과 식사의 변주곡, 당신 몸이 들려주는 이야기. 70세를 넘기고도 식사를 반갑게 맞이할 수 있다는 건 단순히 미각의 즐거움을 넘어 삶의 강인함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는 식사는 나이가 들수록 단순한 생존의 행위가 아니라 면역력, 근력, 생명력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의식으로 거듭납니다. 건강한 식욕은 우리 몸이 아직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하지만 그 식욕이 어느 날 슬며시 사라지기 시작했다면 그건 결코 사소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건 신체가 이제 제대로 된 연료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일종의 경고음입니다. 74세의 명의는 식사 시간마다 자신만의 작은 축제를 엽니다. 갓 지은 따뜻한 밥, 형형색색의 채소들, 정성껏 끓여낸 국물 한 그릇. 그녀는 식탁 앞에 앉을 때마다 삶이 여전히 다정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요리를 사랑하고 제철 재료의 향기에 기뻐하며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에 기꺼이 시간을 씁니다. 그 결과 그녀는 안정적인 체중을 유지하고 나이에 비해 에너지가 넘칩니다. 반면 같은 나이의 미형은 최근 몇 달 사이 점점 식사에 흥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배가 안 고파라는 말이 입에 붙었고 끼니를 거르거나 간편하게 포장된 음식을 데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지난 1년간 별다른 노력 없이 체중이 줄었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나이 탓이라고 넘기며 그것이 건강의 경고등이 켜졌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년기의 식욕 저하는 그 자체로 근육 감소, 신진대사 저하, 면역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소화 기능 저하, 호르몬 변화, 심지어 인지 저하와 같은 다양한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몸은 버티기 위해 스스로의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서서히 무너져가는 겁니다. 당신의 식사 습관은 지금 어떤가요? 식탁 앞에 앉아도 젓가락이 움직이지 않나요? 금세 배가 부르고 음식이 예전만큼 반갑지 않게 느껴지나요? 혹시 모르게 체중이 줄어든군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귀를 기울여야 할 시점입니다. 식욕은 마음의 기분이 아니라 몸의 생존 신호입니다. 70세 이후의 식사는 더 이상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건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당신을 다시 하루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연료 공급 행위입니다. 신선한 채소, 고른 단백질, 천연의 맛이 살아있는 자연식품을 식단에 채워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식사를 하나의 치유의 시간으로 대하세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내 몸이 원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선물했는가? 당신이 오늘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앞으로 당신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말해줄 것입니다. 6번째 신호. 스트레스를 다루는 태도가 당신의 시간을 결정한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지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무게와 맞설 수 있는 내면의 근육을 얼마나 길러왔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70세 이후 삶의 무게는 새로운 형태로 찾아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체감, 반복되는 건강검진 결과, 가족과의 거리, 갑작스러운 재정적 문제, 그 모든 것들이 어느 날 당신 앞에 무심히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이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풀어내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76세의 존은 이런 변화들 속에서도 침착한 자세와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삶을 대합니다. 예기치 않은 병원비, 아들과의 오해, 허리 통증 같은 문제들이 생길 때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늘 계획대로 흐르는 건 아니지. 하지만 난 여전히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을 지킬 거야. 그는 아침마다 동네를 산책하며 햇살을 맞고 일주일에 한 번은 취미 모임에 나가 사람들과 웃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풀어내는 기술이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반대로 같은 나이의 시온은 작은 일에도 쉽게 불안해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온종일 마음을 다치곤 합니다. 그는 과거에 묶여 현재를 놓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그의 건강 상태는 점점 더 흔들리기 시작하고 마음의 불안정은 면역체계, 심장 건강, 노화 속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는 단지 마음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 전체를 갉아먹는 무형의 독입니다. 만성적인 긴장은 혈압을 올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세포의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반면 스트레스를 제때 이완시킬 수 있는 사람은 몸이 상처를 덜 받고 뇌가 더 또렷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불편함, 정말 끝까지 품고 있어야 할까? 혹시 오늘 나를 조금 더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호흡 하나, 대화 하나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감정을 흘려보내는 법, 걱정을 줄이는 리듬, 마음을 다스리는 언어를 배워보세요.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겁니다. 그 순간 당신의 내면의 평온이 당신의 삶의 길이와 넓이를 동시에 지켜줄 것입니다. 그는 스트레스를 짓누르는 감정이 아니라 조율해야 할 에너지로 받아들였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반응하기보단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하루의 처음과 끝에 짧은 명상으로 정신을 맑히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되 결코 고립되지 않도록 사람들과의 소통을 잊지 않습니다. 작은 다툼, 예기치 못한 변수, 삶의 굴곡들 속에서도 그는 말하곤 합니다. 괜찮아, 이건 지나갈 일이야. 그는 불필요한 걱정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대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고 마음을 붙잡고 있는 고리를 하나씩 풀어냅니다. 그런 삶의 태도는 그의 신체에도 분명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수면의 질이 좋고 심장은 안정된 리듬을 유지하며 에너지는 하루 종일 고르게 흐릅니다. 반면 시우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걱정을 담아두는 습관이 깊습니다. 당장 바꿀 수 없는 일들에 대해 끝없는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혹시라는 생각에 끊임없이 사로잡히며 사소한 일에도 감정의 중심이 흔들리곤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려 애쓰다 보니 어느덧 마음은 다치고 몸은 경고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밤이 되면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하고 아침이 오면 피곤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혈압은 오르내리고 하루의 에너지는 반쯤 남은 상태로 흘러갑니다. 그의 몸속에선 눈에 보이지 않는 염증 반응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는 알츠하이머, 심장질환, 면역 저하 등 노화 관련 질병들의 문을 조용히 두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도 요즘 들어 사소한 일에 예민해지고 쉽게 짜증이 나고 감정의 파도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그건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몸과 마음이 동시에 보내는 쉬어야 해요라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명상, 스트레칭, 하루에 단 몇 분의 깊은 호흡, 혹은 소리 내어 웃는 연습. 이 단순한 것들이 당신의 뇌에 평화의 언어를 전달하고 스트레스로부터 회복할 힘을 되찾게 해줄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태도로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 채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진 않은가?
균형을 찾고 차분함을 회복하고 감정을 건설적으로 다루는 능력은 단순히 심리적인 안정을 넘어 수명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7번째 신호. 사람과의 연결이 생명을 이어준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건강은 몸에서 시작되지만 오래 사는 힘은 마음과 연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70세 이후 얼마나 오랫동안 활기찬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의학적 통계는 이미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누군가와 소통하고 함께 웃고 때로는 기대어 올 수 있는 관계를 지닌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사실 말이지요. 78세의 두 여성, 연하와 경숙을 떠올려 봅시다. 연하는 활기찬 사람입니다. 오래된 친구들과 아직도 생일을 챙기고 지역 도서관에서 열리는 독서 모임에 꾸준히 나가며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자주 합니다. 그녀의 하루는 조용한 웃음소리와 반가운 인사로 채워지고 낯선 이와의 짧은 대화에서도 삶의 기쁨을 느낍니다. 그녀에게 사람은 단지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반짝이게 만들어주는 거울입니다. 반면 경숙은 세월과 함께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과거의 친구들과는 하나둘 연락이 끊겼고 자식들이 있긴 하지만 서로 바빠진 뒤로는 먼저 전화를 걸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대화가 줄고 웃음소리 대신 TV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웁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는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고 예전처럼 몸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회적 고립이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병이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이 허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건 뇌의 활동을 저하시켜 인지 기능을 둔화시키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심장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건강 리스크입니다. 사람과의 교류는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며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과 같은 물질을 분비시켜 신체적 회복을 도와줍니다. 혹시 요즘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이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오랜 친구가 그리운데도 괜히 괘씸해하거나 멀어졌다고 느껴지시나요? 혹은 스스로 난 원래 혼자가 편해라고 자주 말하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손을 내밀어야 할 시간입니다. 가까운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고 예전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고 지역 모임에 조용히 얼굴을 비춰보세요. 당신이 말을 건네는 그 순간 당신의 뇌는 깨어나고 마음은 따뜻해지고 몸은 다시 생명을 향해 반응할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의 힘은 세상의 어떤 영양제보다 강력한 삶의 연장제가 되어줍니다. 혹시 요즘 들어 사람들과의 연락이 점점 줄어들고 전화 한 통 받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지거나 혼자만의 시간이 무의미하게 길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삶의 리듬에 작은 변화 하나를 더해줄 시점입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작은 연결의 실을 끊지 않는 것. 그 끈이 당신을 다시 세상과 맞닿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소식을 주고받지 못했던 친구에게 가볍게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혹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의 소규모 모임에 참석해보는 것, 또는 누군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조금씩 따뜻하게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맺는 관계는 단지 행복을 주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건강을 지키고 무엇보다도 더 오래도록 더 활기차게 살아가게 해주는 힘이 되어줍니다. 이제 우리는 7가지의 중요한 신호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질문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전히 건강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혹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변화들이 나에게 어떤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방금 살펴본 모든 신호들, 걸음 속도, 손의 힘, 균형 감각, 수면의 질, 식습관, 스트레스 대처 능력, 사회적 관계, 이 모든 요소는 지금부터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래는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오늘 당신이 내리는 선택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무언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병원에서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시작해보세요. 더 자주 걷고 근육을 길러 몸의 힘을 키우고 하루의 휴식을 온전히 누리는 법을 배우며 사람들과 따뜻하게 연결되고 감정의 흐름을 건강하게 조율하는 법을 익혀보세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건 더 깊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결국 수명은 숫자가 아니라 그 해들을 어떻게 살아냈는가에 달려 있으니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순간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당신은 어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할 계획이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 줄 한 줄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응원이야말로 저희가 더 좋은 정보와 영감을 전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